지연술로 가는데요. 지연술로 가는데 트럼프가 말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연술을 알면서 트럼프도 도장 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국민들을 어차피 속일 수 있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얘가 지금 핵 포기한다고 지금 리스트 내놓고 맞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만들었다 이랬는데 그 뒤에 이 새끼가 핵 포기 안 하는 줄 알아. 트럼프도 알면서. 알지만 정치를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지. 그러면서 신용만 해라. 그래. 신용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신용하는 사이에 그게 1년 가고 2년 가면 자기는 재선하면 되는 거니까. 끝나는 거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서로 속이는 거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서로 이용해서 도장 꽝꽝 찍으면서 핵 포기 프로세스 들어간다, 뭐 리스트 받았다 하는데 그 리스트는 100%짜리 리스트가 아니라 한 5, 60% 리스트 가지고 여기 기존에 드러난 것만 쭉 나오고 나머지는 트럼프도 알면서 나머지가 뭐 그 정도면 국민한테 홍보 효과는 되니까 그리고 제재 풀어주고 대한민국이 북한과 마음대로 교류하든 말든 I don't care 상관 안 한다. 그럼 문제는 잽싸요. 그래서 금강산 뭐 개성공단 뭐 난리치고 철도 깔고 뭐 난리치고 그렇게까지는 허용을 안 할 거예요. 하죠. 미국이 흉내는 내지만 서로가 흉내는 낼 거예요. 흉내 내지는 근본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관계나 해외 제재를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도 의심을 국민들을 더 속일 수가 없죠. 근데 트럼프가요. 이게 대통령 되기 전서부터 비즈니스 할 때부터 수차례 해왔대요. 그럼요. 주한미군 철수. 그 얘기를 공공연히 얘기했어요. 쓸데없이 대한민국에다 돈 갖다 퍼주고 거기 한다고 그게 대통령 되기 훨씬 전서부터 당연하죠. 때마다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으로도 내놨고 대통령 돼서 수시로 얘기했잖아요. 김병헌은 애칭 수시로.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뺄 수도 있다고 그리고요. 뭐 지금 현역 지금 뭡니까 기무사령관이 아니시니까 기무사령관이었으면은 지금 현재 첩보를 받으셨을 텐데 주한미군 가족 일부 뺐대는데 일본에서 나왔어요. 그건 전에부터 나온 얘기예요. 아니 쬐끔이 아니라요. 사령관님 주한미군 가족도 상당수를 뺐고 이미 나머지도 그 훈련을 한대요. 비상 탈출 훈련을 매년 해요. 매년 해왔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군인 가족뿐만 아니라 미국 국적을 가지는 한국인까지. 그 미국 시민이니까 이 소개 훈련은 거의 매년 해왔고 상당수가 이미 철수시켰대요. 가족을. 그럴 수 있겠죠. 그건 뭡니까? 여차하면 이거 딜 안 되면 한꺼번에 이 가족을 왕창 철수를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발이 우려도 있고 왜냐면 한 20만 되니까 이미 상당 부분 뺐대요. 그걸 북한이 뭔지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의 계산법은 여차하면 주한미군 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카드놀이를 한다는 그래서 미의에서 상하 양원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22,500명 수준으로 했다가 얼마 전에 28,500명 현재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트럼프가 맘만 먹으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상조치로 해서 비상조치로 있는데.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렇게까지는 아니 재선이 되면은. 재선이 되면은 이제 뭐 삼선이 없잖아요. 재선이 됐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대북 강경 정책을 취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 재선 고지를 놓고 있으니까 지금 미북 관계가 파탄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불리하거든요. 불리합니다. 트럼프가. 북한 놈들이 그걸 알고 지금 트럼프 딱 매가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새로운 거 내놔라. 안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발하겠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지금까지 자랑을 했잖아. 그거를. 지금까지 누가 김정은이 하고 뭐 대화나 하나 해봤냐? 나는 직접 세 차례는 만났다. 그리고 핵 포기한 약속 확실히 받아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국민들한테는 어디까지나 자기 외교 성과 메시지거든. 그러나
이걸 어느 단계까지 서로 배가 맞으니까 끌어가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북한도 시간이 필요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제거됐던 새로운 체제를 만들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트럼프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서로 보이지 않는 흥정을 하면서 간다. 그 대화를 빌밀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재선이 되면 트럼프는 노선을 바꿀 겁니다. 왜 노선을 바꾸느냐. 어떤 식으로 노선을 바꿉니까? 이제 그 중국하고 관계도 대결 일변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럼요. 왜냐하면 결국 그 대결하고 싸워가지고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중국이 뭐 전문가들은 뭐 몇 개 나라 해체된다는데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데입니까? 홍콩 정도는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밀고 땡기고 있지. 다른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바로 폭격해버립니다. 바로 죽여버립니다. 누가 저항을 해요? 죽이는데. 하고 티베트도 얼마나 죽였어요. 누가 도전을 합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그 분리 독립을 위해서 봉기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티베트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 동북아 조선족들은요 그냥 수능에서 삽니다. 아니 티베트하고 홍콩하고 마카오하고만 해도 떨어져 나가고. 마카오는 이미 끝난 거고 홍콩인데 홍콩도 어느 단계까지는 유화 제수를 주면서 당분간 끌고 갈 거예요. 중국 약간 양보를 하는 듯 하면서 일단 뭐 선거도 그리 나왔고 시위도 격하게 일어나고 홍콩 인권법까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뭐 티베트 인권법도 만든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재하고 압박은 가지만 중국이요 공산당 일당 지배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사령관님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네. 미국 국민이라고 생각 우리가 해보시죠. 네. 미국 국민이야. 미국 우리가 국민. 반대로 생각해요. 네. 미국 국민인데 선거 앞두고 직전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뺀다. 이러면 트럼프 선거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합니다.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그럴까요? 그게 트럼프가요. 왜 지난번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 아메리칸 포스트에서 그 장벽 설치한다니까 그때 대부분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벽 설치하는 거는 아니 이민자들 못 받는 데니까 히스패닉이 많은 나라 그다음에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에서 전 반대가 더 할 것이다. 트럼프는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도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런 국제 정치를 알고 식자들은 그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위치고 대륙 세력을 막는 중요한 포인트고 미국의 세계 전략의 중요한 한미 동맹이다. 이거를 장사꾼처럼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게 식자들은 알지만 무식한 흑인들, 히스패닉들, 백인 중에서도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 그래 우리 장병들이 왜 거기 가서 고생해야지 거기 우리 세금을 왜 써야지? 걔네들 우리 미국으로 돌아오고 아니면 전략적인 딴 데 가고 비용 절감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트럼프가 발언하면요.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도 우리는요. 언론이 민주화 안 돼 있잖아요. 언론을 통제를 하니까 일반 없는 서민들도 이 문재인 따라가면 죽는다는 우리가 얘기한 이 실상을요. 있는 그대로 정규 방송에 나오고 듣고 하면 나는 국민이 배난다고 봅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달라요. 미국은 언론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적어도 미국의 리딩 그룹,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식인이라든지 주도 세력들은요. 정신이 살아있어요. 지금 당장 그 방위비 문제도 지금 각 연구기관이나 그렇죠. 미 의회에서도 한국은 전 동맹국 중에서 가장 많이 부담을 직간접해서 하고 있는 나라다. 너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견제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그 주한미군을 뺐다고 뺐을 때 미국 조야 여론은 굉장히 안 좋지만 트럼프는 조야 여론 신경 안 쓰고 당선될 지시 그러면 떨어져요. 만약 주한미군 빼는 순간에 트럼프는 절대로 미국 때 나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제 생각에는 미국 시민들은 대사로 어쨌든 그 무역을 이제 제재를 하고 관세를 올리면서 미국 보호주의로 나가니까 지금 국내 경기는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하는데 지금 계속 넘어서 또 반대로 또 죽을 맛이 한쪽 그늘에 생긴다고요. 중국하고 또 거래했던 기업들 수출했던 기업들 이 다 수출을 못하고 하니까 당장 농산물 같은 거는 수출길이 막히니까 압에 만나가지고 사라고 막 강요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명함은 같이 교체하게 돼 있는 명함 겁니다. 교체하죠. 그래서 어느 거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65대 45라면 55대 45라면 55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100대 빵이라면 무조건 100을 선택하지만 물론 그러지만 미국 명함이 있으니까 미국은 언론이 그래도 살아있고 지식인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정론을 편다고 그게 국민들한테 실시간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외국 보도하지는 않는다. 사령관님, 대통령이 허평한 사령관처럼 예를 들어서 국제정치라든가 철학이 민주주의 철학이 확고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다. 그러면 미국 시민들이나 미국 조야에서도 주한미군 빼는 거는 결사반대죠.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중국하고 결탁하고 북한하고 짬짬이해서 연방제로 가려고 하고 자기들이 대북 제재하는데 몰래 석탄 주고 이런 게 막 드러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막 인지를 막 갖다가 막 남겨버리고 이런 걸 미국에서 다 알고 있으면 쟤네하고 동맹을 해서 우리가 이득이 있는 것보다 실이 더 많겠다. 그러면 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그나마 이분들이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강렬하게 보내고 보내고 있고 지금 많은 애국 국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말로 전부 문재인 다 따라가지고 태극기 성조기도 하나도 안 들고 그래 미국 놈들 나가 국민들을 다 그리 가면은 북한이 미국이 선대 북한하고 손잡아버린다니까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어요.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트럼프도 보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대사가 미국이 최고 패권 구간이에요. 내가 보낸 대사가 칼 맞고 칼 맞지 막 대사관을 막 젊은 애들이 넘어가는데 경찰은 구경만 하고 있지. 그리고 강화문 앞에 보세요. 뭐 매주 나가시니까 알잖아요. 주한미군 철수 텐트가 매일 거기 있어요. 매번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한미동맹.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내국 국민들이 태극기 성조기 들고 나와서 싸우잖아요. 있지만 미국에서 볼 때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걸 평가를 한답니다. 미국 조야에서 야 대한민국이 다 주사법 문재인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자유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고 자유를 갈망하는 애국 국민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죠. 인식했대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 데드라인을 언제로 보냐면 총선으로 봅니다. 총선에 그렇지. 총선에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애국 시민들이 많은 줄 알고 애국 시민 때문에 참았는데 총선에서 더불당이 그래도 이기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국민들인데 못 믿겠다. 이젠 못 지켜줘. 미안하지만 빼서 일본으로 다 빼고. 당연하죠. 자 김정은이한테 주든 시진핑한테 가든 아니고 일본에서 우리가 다 막아버릴 테니까 니네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공수처 패스트트랙은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이 저지하지 못하면요 4.15 총선에서 맞습니다. 그건 저지해야죠. 우리 우파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요 연동형 비례제 되면은 지난번 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파 소수 정당들이 우죽선같이 쏟아놓는다고요. 도대체 우파 국민들이 어디다 찍어야 되느냐 지금 더불당과 이게 주사법 아이들이 핵심 세력들은 바로 그걸 노리고 저걸 강행 처리한다니까요. 그래서 1단계는 요걸 막아야 되는데 총력 투쟁을 해야 되고 이제 뭐 한 보름밖에 더 남았어요. 이 보름간 우리가 태극기 성조기 들고 광장을 다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매주 나가잖아요. 더 나와야 돼. 지난주도 보니까 이 정원 목사 이게 해서 무대 차렸는데 우리가 서울역에 하고 시청 왔다가 같이 딱 합류가 됐어요. 광화문에서
그런 게 아주 거대한 우파 집단 형성되면서 그것을 막 서로 손 들면서 했습니다만은 그거 안 돼요. 그보다 10배 더 나와. 10배. 더 나와야 되는데. 10배 나오면은 자유 I love my Korea님 감사합니다. 예. I love my Korea님. 10배 정도만 더 넣으면요. 통과 못 시킵니다. 통과시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간 지금 지난주 월요일부터 여의도 그 추운 바닥에서 당원 동지들하고 그냥 날밤을 새면서 자고 있는데 이제 투쟁도 못 해요. 또 영등포 구청에서 내일 그대로 들어온대요. 우리가 또 버티면 또 뭐 몇 억씩 벌금 물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철수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근처에서 우리가 투쟁을 할 겁니다. 애국 국민들이 제발 좀 와 주셔야 돼요. 퇴근길에.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도요. 황교안 대표 이제 단식 끝나고 정상 복귀했다니까 전 당원 동지들을 서울 동원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하고 정가운 목사께서도 더 가열차게 좀 투쟁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막고 이 결과에 따라서 보수 우파 대통합 문제도 또는 선거 연대 문제도 연동형이 되면 통합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거 연대를 해야 된다. 연대를 해서 4.13 총선에 총력 대비해서 개헌 저지를 막아야 개헌선을 이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미국이 볼 때 그때도 다 넘어가 버리고 또 뭐 지방선거처럼 걔들이 싹쓸이 해버리면 대한민국 포기한다니까요. 당연하죠. 국민들이 그걸 따라가는데 뭐 뭘 더 저는 그 작업이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당연하죠. 지금 그 일본에서 그 유력 언론에서 나온 거 우리나라는 그 보도를 안 하더라고. 보통 유력 언론에서 보도한 거 여기 다 실어서 보도하잖아요. 어디에 따르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근데 그런 거 나오는 건요 안 해요 보도를. 그래서 제가 여기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상당수 주한미군 가족 뺐다. 그게 언제서부터 뺐냐? 이 문재인 정부 2017년 18년부터 점차적으로 상당 부분 빠졌대요. 지금 가족들 미국으로 다 본국으로 배치하고 가족들 일부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일부도 극비리에 많은 훈련을 하고 있고. 그건요. 네. 자 우리가 꼭 철수를 위해서 빠진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상당수가 아니죠. 빠졌던데요. 그거. 북한 도발과 전쟁에 대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래 할 때는 군인 가족부터 소개를 시킵니다. 군인 가족부터 대포권 발송의 대포권 2 정 단계 되면은 군인 가족들 우리도 후방으로 소개시킨다니까요. 미국이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이 새끼들 말 안 들으면 때리겠다는 게 의지가 있다고요. 네. 항상 그 군인 가족들은 안전한 지대로 대피를 시키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또 불안하고 또 하나는 전쟁이 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사령관님 아직 통장 몇 개세요? 통장 나는 한 개가 있어요. 한 개인데 어디 은행이요? 국민은행. 국민은행. 그래도 지금요. 통장을요. 국민은행에서 CT은행 이런 데로 바꾸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 그렇다대. 정보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 왜 그러겠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미국에 있는 뭐 국무부라든가 국방부에 이런 사람들 첩보 CIA 이런 데서 그런 게 있어. 그런 사람들이 다 뺐다니까요 지금. 너무 그런데 하지 마. 아이말로 전쟁 나면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죠.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각오를 해야지 어디로 도망간다. 이런 거를 알고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야 되고 알고선 해야지. 이거 뭐 주한미군 철수 안 한다. 안심 펑 넣고선 뭐 이따가 나중에 당한 게 베트남이잖아요. 당한 게. 미국이요. 베트남하고는 또 다른 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북한하고 진짜 손잡고 우리를 줘버리든지 안 그러면 쑥 빠뜨리면 안 돼. 트럼프는 뭐라고 그래서 최근에 한반도 전쟁이 나면 5천만이 죽는다고 그래서 5천만이. 이건 무슨 의미합니까? 그래서 제발 이 문재인 말이죠. 이 좌파 종북 이 핵심 아이들 정말 요번에 끌어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요번에 조국 게이트 이거 철저히 수사하면은 내가 문재인 끌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요거 근데 윤석열이가 못할 거로 다들 보더라고. 저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걸.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또 국회에서도 특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 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힘 실어주면요 뒤집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 안 봅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힘을 그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 혁명으로 이 나라 지키고 문재인 정권 빨리 끝내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신념으로 날이 추워도 전부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힘내주십시오. 네. 희망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봅니다. 네. 너무 막 그리 걱정할 필요 없다. 또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미국 조야에다가 이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있고 한미동맹 북근한 거 절대로 주한미국 한미연합사 체제 이 틀 절대로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미국도 그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말고 알말로 내일 전쟁 나면 싸우는 거예요. 차라리 전쟁 싸워보지도 못하고 개헌선을 내줘서 나라를 합법적으로 넘겨주는 싸워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알고 싸우고 싸우지 않게끔 해야 되고 주 한미동맹을 잡아야지 낙관론을 펼치다가 한미동맹 깨진 다음에는 이미 간 다음에 다시 잡으려면 못 잡는다니까요. 그리고 안 그러니까 깨지 않도록 이게 해야 되고 그걸 정부 청와대에 경각심을 일러주고 빼면 니네 죽인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낙관론을 주한미군 절대 안 뺀다 이렇게. 나는 절대 안 뺀다는 아니지. 큰일 난다 이런 얘기죠. 당연하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근데 그렇다고 너무 패배주의 지어서는 안 돼. 패배주의가 아니죠. 이기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동맹을 잡아야 이겨요. 한미동맹을 놓는 순간 핵을 가진다면 우리가 놔도 돼. 그래서 지소미아를 우리가 지난번에 폐기하는 거를 이걸 번복시켰잖아요. 어쨌든 핵을 가진다면 한미동맹 놔도 돼요. 우리가 핵이 없고 저쪽엔 핵이 있는데 중국이 어떤 놈들이고. 당연하지. 우리는 핵이 없는. 핵을 가진다면 우리도 뭐 김정은이처럼 땡깡 놓으면서 버틸 수 있지만 우리 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동아줄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한미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상에 와서 나라 안보 위기가 오고 우파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 핵무장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썩은 놈들이 집권하고 있으니 핵무장 하겠어요, 쟤들이? 원자력 발전소까지 다 폐쇄시켜 버렸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지금 국가 위기지만 우리 국민들은 자신감을 갖자. 경제가 붕괴되고 더 엉망되면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못 지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강철한 대표 기다리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요. 허평환 사령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